기침만 해도 찔끔. 요실금, 나이 탓으로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활기찬 100세 시대를 응원하는 시니어 건강 채널 실버건강박사입니다. 혹시 크게 웃거나 기침만 해도 나도 모르게 찔끔해서 당황했던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냥 넘기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며 방치하면 우울증과 대인 기피증까지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시니어 건강 채널에서는 많은 분들이 속으로만 끙끙 앓고 계신 고민, 요실금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요실금을 제대로 알고 이겨내는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나도 요실금일까? 정확한 정의와 종류를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실금을 그저 소변이 새는 것 정도로만 알고 계신데요. 정확히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변이 새어나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모든 증상을 말합니다. 요실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기침이나 재채기, 줄넘기처럼 배에 힘이 들어갈 때 소변이 새는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주로 출산을 경험한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죠. 두 번째는 갑자기 소변이 너무 마려워서 화장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실수하는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과민성 방광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소변을 잘 보지 못해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 넘쳐 흐르는 범람성 요실금, 거동이 불편해 제때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기능성 요실금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아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요실금은 왜 생길까요? 원인을 알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까? 궁금하실 텐데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변을 저장하는 방광의 용적이 줄고 소변을 내보내는 근육의 수축력도 약해지기 때문이죠. 남성분들의 경우 전립선비대증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커진 전립선이 요도를 압박하면서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고 방광에 자극을 주어 절박성 요실금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여성분들은 출산과 폐경을 겪으며 요도를 지지하는 골반 근육이 약해져 복압성 요실금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뇌졸중이나 파킨슨병 같은 신경계 질환 혹은 큰 수술이나 질병으로 전신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도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인이 이렇게 다양한 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셋째, 창피해서 숨기면 병을 키웁니다.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요실금은 생명을 위협하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소변이 셀까봐 걱정돼서 마음 편히 외출도 못하고 좋아하던 운동이나 모임도 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우울증이나 대인 기피증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패드를 착용하거나 속옷이 젖어 있으면 피부염이나 요로 감염 같은 2차적인 질병에 걸릴 위험도 커집니다. 요실금은 부끄러워서 숨겨야 할 증상이 아니라 나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치료해야 할 질환입니다. 넷째, 치료할 수 있나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나이에 치료가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실금은 원인에 따라 충분히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먼저 의사와의 상담, 배뇨일기 작성, 간단한 소변 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파악합니다. 치료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생활습관 개선과 운동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케겔 운동, 즉 골반적은 강화 운동입니다. 꾸준히 하면 약해진 골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약물 치료입니다. 방광의 비정상적인 수축을 억제하거나 전립선비대증을 치료하는 약물을 통해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술적 치료입니다. 특히 복압성 요실금의 경우 최근에는 30분 내외의 간단한 수술로 높은 치료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나에게 꼭 맞는 치료법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요실금에 대한 흔한 오해와 진실. 이것만은 바로잡고 가세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몇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전립선비대증이 있으면 전립선암으로 발전하나요? 아닙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발생하는 부위도 다르고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비대증이 암으로 변하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다만 50세 이상 남성이라면 정기적인 전립선 검진을 통해 두 질환 모두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TV 광고에 나오는 요실금에 좋다는 건강식품, 효과 있나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의학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명확히 검증된 건강기능식품은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의지하기보다는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검증된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자, 오늘 요실금에 대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요실금의 정확한 종류를 알자. 둘째, 노화, 질환 등 다양한 원인을 이해하자. 셋째, 숨기면 병을 키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넷째, 운동, 약물, 수술 등 나에게 맞는 치료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자. 다섯째,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말자.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요실금은 더 이상 부끄럽고 숨겨야 할 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나의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노년을 위해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지금 바로 가까운 비뇨의학과를 찾아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노후에도 소통하며 살아가는 삶, 실버건강 박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